안녕하세요. 네, 동물의 사육자의 김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민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동물의 사육제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 동물 축제가 우리 주제였는데 올해는 쓰레기를 주제로 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쓰레기와 동물과 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동물축제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하필이면 그 쓰레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혹시 좀 작년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 하다가 쓰레기 대란 갑자기 이 모든 엄청난 쓰레기를 어느 나라에 그냥 팔고 있었다는 거, 수출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중국에.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온갖 어떤 좀 변화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문제가 쓰레기 대란 이후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 뭔가 정말로 사회가 변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징후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이 되게 좀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쓰레기 문제를 좀 보면 지난번에 저로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몰랐고 알고 보니까 그냥 남의 나라에다 그냥 떠넘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제가 사실은 무역협회랑 관세청 데이터를 지난 10년간의 것을 쫙 봤는데 중국이 이제 안 받기로 한 2018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다 보냈고 그 중국에다 못 보낸 것들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이런 데다 주로 보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많이 막 버리기로 유명한 나라들인데 왜냐면 사실은 그 해양에 있는 쓰레기의 90%한 10개의 강에서 나오는데 지구 전체에서 그중 8개가 아시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재활용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남의 나라에다가 돈 받고 팔았고 그게 갑자기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그게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한테 그냥 전가를 한 셈이죠. 그 나라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이걸 운영하는지 알면서 떠넘긴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어쩐 법이 시행이 돼서 카페 내에서 적어도 일회용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에도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마치 그 동안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싫은 변화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굉장히 늦게서야 깨닫고 근데 그것조차 이제 제대로 고쳐서 나라를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카페 같은 데서 실제로 일회용 잔을 못 쓰게 해서 머그 잔을 주거나 유리 잔을 주려고 했더니 싫다는 손님도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점주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바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알바들이 싸웠다기보다는 욕을 먹었죠. 손님들한테. 예, 그다음에 또 알바들 충분히 고용 안 한 상태에서 설거지 양은 늘어나니까 갑자기 또 노동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그렇죠. 삐걱삐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또 그 플라스틱 쓰레기만의 얘기고 음식 쓰레기라든가 건설 폐기물 또 다른 그냥 유해 화학 물질 그다음에 도축하고 축산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플라스틱만큼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재활용을 그래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활용률이 턱없이 낮다는 그 충격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왔었죠, 언론에서. 네, 많이 나왔었고 재활용 그 실제로 업체까지 막 쫓아가 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 시민도 있고 뭐 기자들도 갔지만 가봤더니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테이크아웃 잔으로 된 그 플라스틱 투명한 잔은 그 소재가 PET인지 PP인지 뭐 다른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건지 그 맨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95% 정도가 아무리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도 결국 매립 또는 소각되는 상황인 겁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10%도 안 된다. 사실 되게 무의미하고 어떤 허탈한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처음 알려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알려졌고 특히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일단은 투명해야 되고 그 안에 뭐 어떤 특정 업체 마크가 이렇게 그 색깔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가 굉장히 깨끗이 세척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린 그냥 버려도 된다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쓰레기도 결국 재활용하려면 어느 정도는 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거 있죠. 그냥 부정하고 싶어 하고 일단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그 상징을 저희 그 캠페인에서도 한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까만 비닐봉지 이거를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뭘 먹고 나서나 뭐 아니면 뭐 아무튼 더러운 것들을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다음에 버리거나 아무데나 놓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그냥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까만 비닐 안에 있는 것들은 난 모르겠다. 그냥 그 다음엔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 행태. 그게 가장 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쓰레기와 동물과 시인데 쓰레기 문제, 그거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 뭐 그치. 쓰레기 심각하지 생각할 텐데 왜 동물이 나오고 왜 시가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동물 얘기부터 하냐면 우리가 쓰레기도 우리의 생활 터전 바깥으로 이제 어쨌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더럽다, 싫다 하니까 계속 안고 사는 건 아닌 쉽게 거죠. 예, 한마디로 배출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삶의 그런 도시 이런 것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기서 쫓겨나는 것들은 동물이 많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뭐 비둘기나 쥐, 바퀴벌레는 모기는 살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밖으로 이제 쫓겨난 그렇죠. 거죠. 그럼 두 개가 사실 인간의 그 주 생활터전 밖으로 쫓아나다 보니까 그 둘은 거기서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가장 큰 피해자 혹은 뭐 피해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동물이 아니냐. 물론 이게 거쳐서 우리한테 돌아와요 결국은. 하지만 결국은 1차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동물을 좀 생각을 하게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심지어 만들어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 곳은 없고 어쨌든 어떤 동물 또는 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인 곳인데 원래는 그것을 밀고 만들거나 아니면 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를 그냥 퍼붓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가 싫어서 보기 싫어서 외면 부정하고 싶어서 밖으로 내밀 때 그 내민 곳에서 결국 떠안게 되는 존재는 야생 동물 식물인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동물은 안 그래도 식물도 물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영향을 받지만 심지어는 잘못된 먹인데도 그냥 삼키거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아니면 또는 엉키거나 해서 죽고 하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물 얘기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굉장히 좀 윤리적이고 캠페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게 쓰레기가 우리 그냥 지구를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해도 물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누군가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존재가 생명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죽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분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 동물이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풀어내면 우리가 진짜 평소에 행동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그랬고요. 아마 형한테도 그랬겠지만 동물의 존재가 거기서 쓰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 동물의 존재가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쓰레기와 동물과 시, 왜 시인가? 저 생각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 얘기를 했죠.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피해받는 그냥 더럽히는 자체도 큰 문제지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완전 어떤 생물을 힘들게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냥 정보랑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인생의 스스로 어떤 자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오히려 어떤 시적인 감성과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모여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시로 풀어내보고자 쓰레기와 동물과 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시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게 그러니까 쓰레기에 엉켜 있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동물 아니면 뭐 콧구멍에 빨대가 이제 꽂혀갖고 그걸 빼주다가 뭐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거북이 이런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엉켜갖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동물의 존재 자체가 한편의 비극적인 시 같다고 느껴졌어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런 면에서도 쓰레기와 동물과 시는 굉장히 그렇게 마음 아프게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삶 자체는 쓰레기를 어느 정도는 양산시키게 되는데 그래도 쓰레기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그런 미니멀한 그런 노력은 시가 그 언어를 깎아내고 가장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이랑 쓰레기 줄이는 노력은 그 시를 쓰려는 어떤 정제된 노력이랑 뭔가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거기 맞습니다. 있었어요. 시라는 것이 불필요한 언어를 다 없애고
함축적이고 응축된 언어로서 결국 귀결된다면 바로 그런 행동이 쓰레기를 줄이는 거랑 비슷하고,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지만 저는 동물이 생태적인 시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그걸 먹어서 자기 몸으로 체화하는 존재인데, 그 얘기는 결국 동물이 보여주는 그 몸은 그 큰 서식지를 표현한 하나의 작은 시라는 거죠. 그 몸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쓰레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시의 힘, 뭐 문학의 힘 이런 걸 믿어왔고, 그런 힘으로 이 커다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와 동물과 시 프로젝트 한번 잘 출시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